결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되게 깊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뭔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눈에 딱 보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목표에 설정 가설만 계속 하다가 한 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야 이거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막 결론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 오늘은 결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영역에서도 분명히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알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그냥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처음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들이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인간 지표일 수도 있어요. 뭐 책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만났던 사람, 그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좀 다양한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쉬운 강의들, 뭐 내 집 마련,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수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리지는 않지만 조금 어려운, 좀 스스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을 할 때면 역시나 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결실을 맺었고요. 누군가는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뭔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눈에 딱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눈에 딱 띄느냐?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뭔가 시키잖아요. 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소리가 없어요. 나는 어차피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시킨 대로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딱 접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킨 대로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알려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쓴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깨작깨작 되지 않아요. 할 때 확실하게 본인 시간을 투입을 합니다. 뭐 현장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도 달려가고요. 뭐 손품으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은 손품을 정리하고요. 좀 레포트가 정리가 필요할 때는 레포팅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진짜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 투자를 노력을 조금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떤 또 공통적인 모습이 있냐면 목표 설정이 현실적이에요. 뭐 아파트 사가지고 뭐 단기간에 수억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단타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찾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수익형을 접근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막 잡지도 않고요. 되게 현실적인 본인의 어떤 실력에 맞는 그런 목표를 보통은 잡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작은 성공을 했을 때도 엄청 행복해하고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해해요. 뭐 투자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한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뭐 저한테도 표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서 에휴 나는 진짜 멀었네. 본인 스스로를 칭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노력을 하면 괜찮은 뭐 그런 단지를 찾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보통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여러분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나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반대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진짜 딱 정반대예요. 제가 분명히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요렇게만 하세요. 근데 A, B 하다가 C, D, E, F를 다 건너뛰고 바로 Z로 가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이 노력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말부터 꺼내요. 어려우니까 그 뒤에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면 실제 투입한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작게 넣어요. 깨작깨작 하는 거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교될 정도로 시간 투입이 적거든요.
결국은 노력 없이 성과를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 분야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성과를 만들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바로 포기해요. 그 영역 자체를. 그냥 이게 누가 다 알려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경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 안 하면 그 입찰 받으러 안 가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은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포기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핑계를 엄청 많이 대죠. 나이 핑계. 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잘 몰라요. 어려워요. 시간이 좀 부족해요. 뭐 업무 바빠가지고 약을 많이 해서 약을 많이 했는데 주말에 뭐 했어요 하면 다들 뭐 여행 갔다 오고 할 거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탓을 많이 한다. 결국은 이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즐기고 살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즐기는 건 너무 좋죠. 필요하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기존의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100% 다 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누가 내려놓음의 싸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결국은요. 시작은 비슷합니다. 다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러 온 거는 비슷한데 결심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은 그 시작의 결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과감한 결심, 뭐가 다를까? 그냥 시작한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정도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과감한 결심을 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끝을 보려고 좀 해요. 원래 전제 조건 자체가 끝을 본다는 마음으로 이미 이 사람은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일단은 시작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가, 시작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데 시작한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나의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걸 너무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작한 날은 똑같아요. 나 이제 뭐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3개월 됐어. 뭐 이런 컨셉인데요. 그 능력치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능력치가 10인 사람이 시작을 했을 때 본인의 목표가 아무리 못해도 50, 70, 뭐 90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자기를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시작했을 때 능력치가 40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목표가 한 50, 60 돼도 조금만 하면 달성이 되거든요. 할만하죠.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날짜보다 현재 위치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목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치가 뭐 높은 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이분들은 목표 수치만 너무 높게 잡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게 쉬워지고 목표 달성도 조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에도 양극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보통 내가 투입한 시간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남들이 들인 시간은 되게 작게 보이죠. 저 사람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뭐 쉽게 하네. 근데 보통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불만 불평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능력이 좀 좋은 분들은 목표 설정 자체도 되게 낮게 잡아요. 현실 가능하게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먼저 맛보고 다시 목표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본인은 여기 있는데 목표를 여기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하는 둥 마는 둥 깨작대다가 기존에 하던 것도 그대로 누리다 보니까 이게 핑계만 대다가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약해 볼까요? 결국은 우리 현재 위치를 좀 잘 파악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는 항상 내 위치가 여기 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보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수준을 좀 파악하고 여기까지 가고 요게 되면 그 다음 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책을 한 권 쓰는 게 정말 인생의 큰 목표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큰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 한 권 씁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위치를 안다면 좀 가볍게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뭐 전자책을 그냥 50페이지 정도만 한번 써볼까?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쓴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아는 이웃들한테 저 무료로 드릴게요 하면 당연히 신청하겠죠. 현실이 무조건 되겠죠. 내가 목표를 낮췄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잃을 게 있을까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사실은 그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목표 달성 못하지 않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달성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실행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뭐 아파트 투자할 때도 참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야, 아파트로 돈을 좀 벌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국에서 제일 저평가된 단지를 찾으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요. 본인은 여기 실력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죠? 저는 못 찾는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내 실력 여기 있다고 하면 서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각 구별로 뭐 한두 개만 좀 찾아볼까? 이것들을 뭐 모든 구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관심 있는 구를 쭈르륵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되게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딱 리스트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모니터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언제 사는 게 좋을까? 뭐 작년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살 수도 있는 거고 내년 살 수도 있는 건데 완벽한 저평가된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샀을 때 큰 손해 안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것만 선택을 하면 이건 되게 현실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면 저평가된 단지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사고 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뭐 3억, 5억 수익 차이 날까? 수익 차이 나고 나면 딱 맞게 2년 딱 뒤에 이걸 내가 팔 수 있을까? 못 팔면 어떡하지? 아, 세금이 많은데 어쩌지? 이걸 팔고 나서 그다음 뭐 하지? 본인의 실력은 제자리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목표에 설정 가설만 계속 하다가 한 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막 결론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되게 깊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강생으로 본 그 인간 지표를 보면서 뒤에 거보다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또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영상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사야 될지, 어디에 사야 될지 질문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램군의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강의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집마련에 대한 니즈가 요즘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내 집 마련을 잘하는 방법 알려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답을 제시하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프로젝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